보통 디자인 트렌드라고 하면 디자인 업계에 관련되신 분들이 조금 많이 오실 수도 있을 건데, 이 강의 자체가 플래너스 강의 혹시 여러분들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 여기 다 플래너스 회원 가입되어 계시나 봐요. 네, 그리고 자주 뵀었던 것 같은 느낌? 예, 좋습니다. 일단은, 그 트렌드에 대해서 보통 배운다라고 하면 디자인 업계에 계시는 분들, 여기도 이제 디자인 쪽에 관련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디자인 기획에 대해, 그러니까 좋은 강의 한번 더 내가 욕심 삼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그냥 직장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약간 계통이 다 여러 가지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디자인 트렌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트렌드 왜 배우세요? 트렌드 왜 중요하죠? 트렌드가 도대체 뭔데? 요 관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트렌드란 뭐죠? 라고 물어보면, 트렌드란 뭡니까? 아휴.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서 찍으면 나오는 사전상의 얘기죠. 또.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감을 얻으려고. 감을 얻으려고. 자, 여러분들 또. 우리 이진미님. 유행이라는 느낌? 또. 네. 자, 뭐 다들 정답이세요. 저는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항상 제 견해를 얘기를 하지만 견해일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들려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가 이런 거죠. 또 말빨이 센 사람들이 왠지 막 그 사람이 질러서 막 논리를 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정답 같아. 책도 정답은 없거든요. 그냥 저자의 견해일 뿐이지. 네, 다 정답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정답은 남들이 써놓은 정답을 읽는 거. 네이버에 찾은 지식을 적는 거. 네, 우리는 보통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고 자꾸 네이버 지식인 물어보죠. 걔네들이 정답을 알고 있을까요? 자기에 대한 뭐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겁니다. 도대체 마케팅에 있어서 정답은 뭐가 있을까? 물건을 잘 팔기 위한 어떤 정답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간절하신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트렌드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아까 유행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유행하고 트렌드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트렌드라고 한번 쳐보면 패션 쪽이 되게 많이 나올걸요? 가장 민감하기도 하니까. 근데 유행하고 트렌드 무슨 차이일까요? 네. 그러면은 유행 아이템은 뭔가요? 요즘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유행. 아, 요즘에 유행이다. 브랜드. 요즘에 이제, 그죠? 그러면은 또 트렌드의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 아, 지금 이거 대세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이건 트렌드야. 이건 트렌드잖아. 스마트폰?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이런 게 있어요. 그 한 분야에 있으면, 그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면, 이 크리에이티브가 좀 많이 사라진대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공모전 아이디어 기획 같은 거 할 때, 대학생 공모전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10년 동안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일에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긴 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보는 폭이 거기에 이제 갇혀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거나 그리고 이런 거죠. 저는 트렌드를 왜 배우느냐. 우리가 남들 이런 거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얼마나 앞서겠다고. 그죠? 저는 정말 그런 부분으로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왜 우리가 남들과 달라야 되느냐.
왜 달라야 되죠? 남들과 똑같으면 저는 약간 유행은 이런 느낌이에요. 레밍지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레밍지. 들쥐인데요. 저는 유행은 하나의 레밍지 같은 현상 아닐까. 쥐들이 있어요. 들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레밍 효과라고 하는 뭐 책에서도 나오고 하는 얘기들이긴 한데 들쥐가 있어요. 근데 들쥐 집단이 있거든요. 근데 들쥐들은 약간 같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막 뛰어요. 한 명이 뛰어요. 한 마리가 뛰어요. 그럼 옆에서 얘가 왜 뛰지? 왜 뛰는 이유도 모른 채 얘가 뛰니까 뛰어요. 무조건 뛰어요. 그러면서 다 뛰어요. 이제 한 수만 마리가 뛰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뛰기 시작하니까 어디론가 방향은 향해야겠죠. 그래서 한 마리가 어디론가 가요. 그럼 걔는 무조건 따라가요. 따라 가는데 내가 왜 뛰지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냥 따라가요. 애들이 뛰니까 이제는 이제 멈추려고 해도 뒤에 있는 애들이 밀고 나가니까 더 멈출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낭떠러 어디론가는 가긴 가겠는데 끝에 다다르면 절벽에 있겠죠. 그 절벽까지 다달라요. 이제 멈춰야지 이렇게 하는데 뒤에선 밀고 제끼니까 이제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느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트렌드에 대한 관점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보더라도 유행 쫓아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프랜차이즈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대박이다더라. 우리나라에서 대박이면 여러분들 눈까지 갔으면 그거는 이제 쪽박이죠. 끝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들은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저기 진짜 대박이야. 저기 점포 정말 매장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끌어? 나도 저거 해야지. 그거대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 언제나 내가 준비하는 시간 없겠느냐, 그죠? 준비하고 시작하려면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여러분들 되게 민감해요. 외국은 하나를 이렇게 딱 질르더라도 워낙에 그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크게 확산이 되는 시간적인 속도도 걸리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그 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요거죠. 콩알. 그죠? 거기에서의 5천만 인구.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거 한번 된다더라라고 해서 가져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게 미국은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이게 아이템이 떴다 이러면 이게 정점을 치는 때가 있고 쭉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기점이 있는데 이제 그 순간부터 곡선을 이렇게 쭉 직선을 거의 이어가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사주는 소비자층이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하나의 이제 트렌드에 대한 곡선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을 치고 아예 사장됩니다. 그게 되게 주기가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행은 6개월 텀 거의. 6개월도 요즘에는 아니 한 3개월 반짝하고 사라질래나? 거의 가수들 막 반짝 스타 됐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관심 쑥 잡았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연예계의 어떤 루머들 막 쑥 잡았다가 내 관심사가 다르 돌라지면 여러분들 쑥 바뀌는 것처럼 유행은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큰 범위에 대한 관점으로 언제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여러분들 여기 바깥에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 강의 들으러 오면 야경이 되게 멋지네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뷰가 되게 멋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뷰를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가끔. 왜냐하면 제가 원래 그 홍대에 있었을 때는 그 3층이었거든요. 언제나 도로 막힌다 아니면 비 온다 막 이거밖에 안 보였어요. 바로 앞에 있는 윤디자인밖에 안 보였어요. 우리는 홍대 그 앞에 윤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높은 곳에 오다 보니까 저기에서 뭐 짓고 있고 저기 이마트 들어서고 저기 땅 저기 왜 파고 있을까 이런 이런 생각 뷰 자체가 보는 뷰 자체가 넓어졌다라는 거죠. 시야 자체가. 트렌드라는 관점은 유행은 6개월이지만 트렌드는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되는 거.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면 그냥 반짝 사라질 유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잠복기, 지속기가 있을 거라는 거고. 예. 그리고 또 SNS라고 하는 소셜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디자인 혹시 계통에 계시는 디자인 기획 쪽 하시는 분이신가요? 예. 정말 저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저는 이제 광고 회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명함을 파고 다닐 때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라고 파고 다녔어요. 예. 창의적인 기획자. 근데 여러분들 뭐랄까 디자이너라고 하는 일이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뭔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하는 일 뭐죠?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하시죠? 디자인을 하시겠죠. 그걸 물어보니까 좀 바보스러운 강사님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약간 이제 기획자라고 해서 제가 스스로가 생각을 했었어요. 디자인에 대한 거는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여러분들 어떤 기획자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마케터의 입장보다 더 앞서야 되는 개념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라고 하고 파고 다녔는데 정말 디자이너는 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계획자더라고요. 그냥 뒷일 처리하는 처리 수단반. 예. 정말 디자이너는 누구실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정말 디자이너는 누구죠? 나는 그냥 말이 좋아서 명함에다가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라고 말만 그렇게 푼 거예요.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뭐예요? 아, 저 기획자예요. 저 기획합니다. 저 디자인합니다. 삶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말만 거창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이 계통에 들어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난 디자이너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위에서 내려준 일을 가지고 고지고대로 그냥 예쁘게 색깔 다르게 아니면 요거 패턴 바꿔서 그 정도. 그럼 디자이너는 누구예요? 누구죠? 디자이너에 대한 개념이 약간 저는 판을 짜는 사람, 일을 벌이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혁신. 네. 여러분들도 뭔가 다른 걸 원하시죠. 되게 다른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차별화. 디자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디퍼런세이션, 디퍼런트 되게 많이 나오죠.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알고자 하는 이 욕구를 가지고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어찌 보면 남들과 다르게 내 자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디자인 업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어딘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어떠세요? 힘들어요. 교육계 어떠세요? 힘들어요.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디자인 업계는 제가 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일까요? 왜 힘들죠? 그리고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들 디자인 업계 하면 보통 이제 출판 업계도 있고 그리고 인쇄 업계도 있고 이 카탈로그나 CI, BI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서 만든 포장 패키지도 있고 네, 요즘에 디자이너들이 다 어떤 추세로 가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그 출판 시장이 조금 많이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는 게 전자출판이 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이제는 종이가 없어질 거다. 아직까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이북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패드 이런 형식이 나오면서 굳이 왜 우리가 출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책으로 뽑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디지털이 다가 아니다. 디지털이 정답이 아니라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로 회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냐. 최첨단이 중요하고 스마트가 중요하냐. 우리의 인생의 안락함과 정말 소중한 그 한 부분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역시나 디자인 업계는 역시나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죠? 어디로 흘러가고 있죠? 그 디자인 업계들이 약간 디자인 여기에서 더 이렇게 명을 좀 바꿔요. 디자인에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기획을 넘나들고 있어요. 넘보고 있어요. 왜? 디자인 이 아랫부분에 대한 시장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너무나도 치열하고 뭔가 조금 차별화 다 차별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없다. 그럼 우리가 윗단계를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죠. 10년 동안 일했던 디자이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저한테 굳이 기획까지 시킵니까? 저는 기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기획 단계는 이거는 컨셉은 생각해 주시고요. 저한테 뿌려주세요. 저는 그게 되게 전문가지. 솔직히 제가 기획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정말 위치가 바뀌지 않고 이런 게 있죠. 비슷한 일을 아래서 하다 보면 언제나 위기감이 들죠. 누군가로 대치될 수 있다. 근데 윗단계 일을 하면 할수록 기회가 보이고 또 뭐죠? 남들이
쉽게 못하는 또 분야, 이런 거죠. 지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 또 안락하게 안착하다 보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난 그냥 해왔던 거 잘할 거고, 그냥 여기서 평생, 우리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약간 안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전만치 막 뭔가 질러보고, 뭔가 도전해보고 이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생기고, 내 나이가 나이니만큼 이제는 뭐 도전이고 자식이 필요 없고 그냥 안정적인 삶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기존에 있던 패턴들을 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기회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하이 리스크 그리고 하이 리스크 그 자체가 어찌 보면 하이 오퍼튜니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과 정말 다르고 싶다면 이 트렌드를 보는 방법, 하나의 방법도 있겠지만 남들과 정말 차별화 뭐냐. 남들과 다르게 뭘 보죠, 여러분들? 남들과 다르게 하려면 뭐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뭐에 대한 활동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노력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그냥 강의 몇 번 듣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디자인북 같은 거 보시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패턴 연구하시는 거? 저는 사실 패턴, 이번에 이제 2012년도의 트렌드, 패턴이 이렇다, 재질이 이렇다, 인테리어는 이렇게 에코로 해가지고 색깔이 이렇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저는 그런 강의라면 여러분들 그런 강의를 원하셨다면 오늘 그 주제는 아니에요. 네,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패턴을 연구하시려면 차라리 디자인북을 보시는 게 낫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네, 단순한 이 패턴 바꾼다고 이게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저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 뭐가 보이세요? 빨간 점. 빨간 점이 왜 보이죠? 크니까? 독특하니까? 또 튀어서 또 웃으시는 우리 네, 자, 왜 다를까요? 색이 칠해져 있네요. 또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 틀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다들 이걸로만 뭐가 보이냐고 했을 때 이게 당연히 보인대요. 막 왜냐하면 자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그 이유를 물어보면요 얘가 색깔이 까마니까요 혹은 얘가 빨가니까요 얘가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얘 혼자 튀니까요 요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나오죠. 나만 잘하면 정말 우리 사장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나만 이게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남들도 다르게 생각할 거야. 언제나 나 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왜 달라요? 그러면 주변부가 얘를 다르게 만들잖아요. 언제나 항상 주변부를 보라라는 거예요. 얘만 보지 말고.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차별화다. 얘가 달라서 얘만 어떻게 바꾸면이 아니라 주변부를 보고 얘를 어떻게 포지셔닝 시킬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네. 남과 다르려면 정말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 지금 제가 보는 관점, 예를 들어서 요게 색깔이 칠해져 있다. 근데 얘가 왜 다르냐? 주변부의 색깔이 빠져 있으니까 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얘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주변부가 다르니까 주변부를 보고 얘를 보는 관점. 그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디자인 트렌드, 여러분들이 약간 어떤 차별화, 어떤 기회, 그리고 남들과 달라서 내가 좀 더 튀어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질러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질러보면 확실하게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러보는 것도 관점이 내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최선치야.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애게 요만큼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관점으로 봐서 내가 한 방 크게 때릴 수 있는 언제나 통큰 기회. 왜냐하면
별로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이 내가 봤을 때는 노력했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선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보는 그 큰 관점에서 나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차별화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한 가지 방법이 그 부분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이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일 수 있고, 근데 트렌드가 여러분만 보는 그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남들도 다 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기회라고 하는 놈은 트렌드를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간 사람이, 거기에서 선방을 날린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먼저 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트렌드는 먼저 이렇게 휘어잡은 사람이 언제나 시장을 먹게 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뭐 원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관점은 여러분들 기회가 또 뭐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디자인을 이게 아래 단계에서 어쩌면 컨셉 잡히고 컨셉이 내려오면 디자인을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컨셉을 잡아보시는 거. 앞으로의 디자이너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가냐면 브랜드 기획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브랜드 기획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CI 디자인하고 로고 디자인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뭐에 대한 관점이죠? 이제는 디자이너는 단순하게 예쁘게 뭔가 구색을 맞추고 색깔을 바꿔서 예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뭐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언제나 사람을 향한 거. 사람의 뭐죠?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 그건 기능이 기술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디자인은요, 더 진보하려면, 더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디자이어. 예. 여러분들, 디자이어. 자, 에비앙은 디자이어예요? 니즈예요? 여러분들, 니즈?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인생에, 우리 몸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먹는다면 그냥 아리수 샘물을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에비앙을 비싼 돈 주고 먹을까? 이유가 뭐죠? 그게 어찌 보면, 히든 디자이어. 사람들이 숨겨놓은 욕구. 왜냐하면 나는 남들과 다르니까요. 다르게 보이고 싶으니까요. 우리가 명품백을 매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명품백 이런 사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남들이 나를 우러러봤으면 좋겠는 욕구, 점점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이제 선택 자체를 안 해요. 욕구 자체도 없어요.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고, 너무나도 복잡해서 헷갈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컨설턴트까지 나오잖아요. 이거 사면 이게 좋을 거예요. 그죠? 언제나 헷갈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브랜드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좋겠지. 거의 사람들은 많이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산다라고 하지만 디자인도요, 차별화해서 색깔 빨주 노출 파란보, 거기에다가 이렇게 분홍 색깔 이렇게 하트 그려놓은 거, 뭐 이렇게 해놓은 거, 그 소비자의 눈에는요, 여러분들은 디자인이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소비자의 눈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선택조차도 안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회는 없는 건가요?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건드려야 된다. 이것도 이제 욕구가 사람들이 없다. 네. 그럼 뭐죠 도대체? 욕구를 건드는 시장도 있겠지만 물론 치열하겠죠. 다들 욕구를 건드려고 하니까 이제 소비자의 욕구다. 이제는 니즈가 아니라 욕구다.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시장이 포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다면 우린 뭘 건드려야 돼요? 그거 일반 마케팅에 말하는 욕구의 5단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하고 틀린 겁니까? 같은 얘기예요. 욕구설이 점점 뭐 본질적인 본능적인 우리 뭐 성의 욕구,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 자해 실현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욕구가 진화가 되는데, 예, 이제는 남들과 다르게 나는 명품백을 메고 다니면 이거는 자기 자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명품을 통해서 나는 비싼 명품을 사는 거지만 얘가 진짜 명품이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이 명품을 삼으로써 나도 명품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 욕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요, 되게 합리적인 소비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르는 것도 사치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막 럭셔리는 뭐 몇 %가 또 구매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시장이 포화가 됐다면 여러분들 한번 역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역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뭘 건드려 보셔야겠어요?
역으로 본다? 더 점점 진화하고 좋아지고 스마트해지고 더 쾌적한 삶을 추구해간다. 여러분들 그것만 바라보시고 계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더 진보가 될 것인가? 앞으로 더 얼마나 삶이 더 쾌적해지고 스마트해지고 좋아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 반항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언제나 차별화라고 하는 건 그거와 다른 또 뭐?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비틀어져도 생각해보고 뭐죠? 빠진 부분이? 사람들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언제나 사람들은 많아지고 되게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데 점점 더 이렇게 기피하는 증상이 있고 더 사람들은 이런 거 있죠. 기술적으로는 되게 진보를 했는데 정말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인 욕구나 정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울해하는지 그 심리적인 욕구는 건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디자인의 기회라고 한다면 저는 한번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죠.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나미님, 그죠? 오랜만이시죠? 네,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이다. 여러분들, 문제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이런 게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나는 어찌 보면 저도 사장님이 문제를 보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 왜냐면 그건 심각한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그걸 내가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그냥 피하고 싶어요. 왜냐?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거든. 남들이 다 짜증내는 거거든.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 나도 건들기 싫거든요. 근데 언제나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보다 사람들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람들을 톡톡 건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건드려주는 게 어떤 건드림이냐면 심리적인 터치. 뭐죠? 문제는 제가 뭐라 그래요? 또 하나의 기회다. 그럼 문제를 가지고 야, 너 문제 있어.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야, 너 왜 그 모양이야? 자꾸 여기만 얘기. 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따구로 사니? 너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럼 사람들은 언제나 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야, 네가 뭔데 내한테 문제질 지적질이야? 그죠? 디자인은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치료해야 된다. 치료에 대한 접근? 치료하세요. 치료 받으세요. 그럼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 간다고요. 디자인은 어떤 느낌이어야 됩니까? 그걸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 치료가 아닌 뭐라고 말이 하나가 달라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듯이 치료가 아닌 어떤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문제로 보다면 우리도 싫을 것이다. 책임이 들어올 거고 그걸 한번 지르게 되면 난 책임이 싫어. 근데 언제나 그 위대한 우리가 성과는 정말 남들이 안 했던 거. 그러면서 남들이 안 했던 거는 언제나 리스크가 많다. 안 했던 거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에 도전한다. 문제는 또 하나의 나에게는 기회다. 치료가 아닌 이제는 문제를 사람들한테는 어필할 때는 치유에 대한 관점으로 치료가 아닌 치유로 가져가자.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때 트렌드가 뭐냐, 패턴이 뭐냐, 나뭇결이 뭐냐, 이런 식의 어떤 패턴 연구를 하시는 것보다, 그거는 어찌 보면은 거의 비등비등 이렇게 조금 패턴, 여러분들 색깔 바꾼다고 정말 티가 나던가요? 약간의 분위기는 좀 전환되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회를 보시려면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 그리고 언제나 그 타겟을 정확하게 내리꽂는 문제, 그 사람들의 정확한 문제가 뭐냐. 숨겨져 있는 히든 디자이너는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언제나 깊숙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혹은 관심사보다 더 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디자인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저는 마케터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마케터는 일시 단편적으로 그냥 마케팅이에요. 뭐냐면 쳤다가 빠지는 거. 일회성. 마케터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디자인하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브랜드 기획, 브랜드 디자인. 여러분 마케팅이 커요? 브랜딩이 커요? 브랜딩. 왜죠? 마케팅은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으로 빠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냥 마케팅은 하나의
술수, 트릭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브랜딩은 치고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고 빠지는 그 순간 그 브랜드는 영원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질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브랜드라고 하는 그 CI 연구,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 연구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케터가 아니에요. 그 위의 입장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회사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에 대한 역사를 관리하는 사람들.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정확한 주 타겟은 누구며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 뭐가 있을까? 그들이 풀지 못하는 되게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그들의 치유되지 않은 마음속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그들의 욕구를 끄집어 당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들 2시간이지만 제가 좀 사례를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관점 자체를 한번 이제는 여기에 머물렸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욕구. 그래서 제가 꼭 보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디자인 패턴 연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학,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비 패턴도 그들이 정말 문제로 보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감성적으로 그들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항상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집단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접합의 디자인. 디자인은 혼자 놓을 수가 없어요. 디자인은 어원 자체가 여러분들 표현하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어떤 걸 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요? 문제를 치유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치유하는 디자인, 기회를 디자인하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앞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얘기지만 트렌드에 대한 얘기예요. 트렌드란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뭐가 보이시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보이시나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들 작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낮게 보는 관점. 그러면 거시적으로 본다라는 관점은 뭘까요? 좀 더 크게 보고 높게 본다라는 관점. 언제나 이런 건 있거든요. 나는 내가 하는 일만 그 한 파트만 다루다 보니까 그 분야가 나한테는 가장 큰 문제고 그 분야만 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나무만 보지만 나보다 더 높게 보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사장님들이 보통 거시적인 관점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을 짜기도 하고 사람들을 거기다 새로 영입하기도 하고. 야, 그죠?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이 길이 한눈에 보이겠죠. 자, 무슨 관점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트렌드라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트렌드를 보라고. 그죠? 여러분들 그게 있죠. 유행 따라갔다가 실패한 사례. 현주 컴퓨터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 기억이 현주 컴퓨터는 뭘로 유명해요? 조립형 저가형 PC. 예전에 이제 우리 뭐 펜티엄 프로세스 뭐 해가지고 뭐 삼성 컴퓨터, 삼보 컴퓨터 막 비싼 컴퓨터 이렇게 세트로 맞추면 거의 한 200에서 300 정도 나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 조립형 PC 얼마면 삽니까? 얼마죠? 네, 사장님이 사주셔가지고 잘 모르죠. 네,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한 50이나 40 정도면 사요. 네, 왜죠? 이유가 뭐죠? 이제는 사람들이요. 현주 컴퓨터는 그때 그 당시에 센세이션하게 112만 원, 109만 원, 막 99만 원대로 때려던 그 컴퓨터 회사예요. 그때는 단시 단발적으로 먹힐 수는 있겠었겠죠. 근데 40대, 50대, 50만 원대로 떨어진 이유는 뭐죠? 생각이 짧았다라는 거지. 어찌 보면 저가로 때리는 게 우리한테는 차별화라고 생각을 짧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때 단시 단발적으로는 마케팅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1위를 했어요. 현주 컴퓨터 조립형 PC로 저렴하다. 그러면서 성능도 좋다. 근데 뭐 때문에 망했어요? 중국 시장을 고려 안 했던 거죠. 네,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뭐가 더 이렇게 있겠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인들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비율이 이제 다문화가 계속 들어올 거고 계속 글로벌로 사람들은 빠져나갈 거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그것도 없어질 거라고 얘기도 해요. 예, 종족이 너무 많은 종족들이 섞여 산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또 하나의 사례가 AT&T라고 혹시 아세요? AT&T는 미국의 통신회사죠. 예. 지금도 있어요. 망했다라기보다는 얘네들이 핸드폰에 대한 시장을 먼저 봤어. 근데 핸드폰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전화 거는 수단인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 우리는 그냥 통신을 잡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다른 데다가 줘버렸어요, 이 아이템을. 이 스마트폰이나 이 핸드폰의 위력이 더 클 줄 알았을까? 그걸 알았다면 이 AT&T는 그냥 어찌 보면 하나의 통신회사라기보다는 거대한 아이폰 같은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었겠죠. 잠깐의 어떤 그 형태를 본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죠? 자, 언제나 여기만 보지 말고 이런 거죠. 막혀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정색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뒤에 있는 것들이 한눈에 보이겠죠. 앞으로 어떤 것들이 그려지고 상이 잡히겠죠. 전반적인 큰 상이. 자, 뭐가 보이시나요? 일단 왼쪽에. 뭐가 보여? 사람이 날개? 천사? 뭐가 보이세요? 마른 사람이 보이고, 네. 지금 보면은 저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큰 사람이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보여드린 핸드폰 요것도 있죠. 한번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자,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자, 여기에 이 아래에 있는 이게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회색 아닙니까? 회색. 예. 자, 이 아래에 있는 색깔이 뭘로 보이세요? 노란색. 왜 그렇게 보이죠? 네, 아까 오시기 전에 잠깐 이건 심리 테스트로 했는데, 네, 회색은 중립, 노란 색깔, 베이지 색깔은 약간 리더십이 강한, 고집이 센, 또, 그리고 빨간색에 빠딱빠딱거리는 건 뭐라 그랬죠?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했죠? 예. 그런, 사람들의 눈은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유행 따라가거나, 왜냐면 점점 사람들이 되게 다각화되고 있어요. 막 온라인의 영향도, 인터넷의 영향도 있고, 막 너무나도 니즈가 다양하다고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출 건데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이제는? 이번에? 어떤 게 느껴지시죠? 어떤 느낌이? 인간미 또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느낌 표현하는 게 디자인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좀 느낌을 표현하시는 게 좀 크리에이티브해야 되지 않나요? 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걸로만 판단하죠. 그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 갈증해서 또 전쟁. 여러분들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물어보면요, 온유함, 자애스러움, 뭔가 이렇게 챙기는 동료의 이런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세요? 과연 그럴까? 그죠? 이건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라고 판을 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가지고 그걸 봐서 그걸 쫓아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디자이너, 기획, 창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의 니즈도 없고 욕구도 없고 이제는 다 거의 이제 선택 자체를 안 하려는 시대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잡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판을 짜시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예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유명한 사례가 있죠. 핸드폰 그 아이팟으로 먼저 떴죠. 아이팟이 굉장히 작죠. 미니 형태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얇고 또 그러면서 디자인을 먼저 만들고 기술을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제조업자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제조업자는 미쳤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여기에다가 기술을 맞추라는 걸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결국엔 해냈잖아요, 여러분들. 뭐냐면요, 기획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구를 만들 줄도 아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핸드폰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했었어요.
삐삐 있었던 시대에도 우리는 되게 잘 살았어요. 립에 막 숫자 7878 빨리빨리 핸드폰이 굳이 필요 없었다고요. 근데 핸드폰은 기술이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고 사람들은 핸드폰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면서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핸드폰이 너무나도 필수가 돼버렸어요. 뭐죠 도대체? 이거는 뭐에 대한 우리가 핸드폰 필요합니다 얘기했나요?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아니라 딱 던져버린 거죠. 만들고 던져서 사람들의 욕구를 잡은 거죠. 그런 관점으로도 여러분들 기획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판을 짜시는 거. 자, 이 사례는 약간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서 맞춤형 형태로 이제 잡아갔다라고 하는 그 청바지 맞춤형 요즘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이렇게 1대1로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오죠. 요즘 신문에도 보니까요. 구두 이렇게 높게 신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의 자존심이다. 여자는 힐. 빅토리아 베컴 아시죠? 걔는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16cm를 버리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플랫 슈즈를 잘 안 신고 다니거든요. 거의 한 100번 중에 한 번 찍힐까 말까 한데 그 플랫 슈즈를 신고 나왔는데 발 모양이요. 완전 무슨 잘 살잖아요. 부자잖아요. 발이 흉측해요. 막 괴물 발가락 같아. 그렇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뭐냐면 커스터마이징. 그 뒤에 굽을 시시때때로 맞춘다라는 거예요. 구두 앞굽은 그대로 놔두고 뒤에만 계속 개조한다. 이렇게 껴 맞춘다라는 거. 이럴 때는 낮은 굽, 이럴 때는 높은 굽, 이럴 때는 하이힐, 이럴 때는 플랫.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빨리 넘어가고요. 일단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에 대한 트렌드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죠.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예요. 맞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미 좀 늦었어요. 왜? 남들이 놀고 있냐고요. 기술적으로 앱 만들었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 뜰 것이다 해서 그 시장이 그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낚시질을 당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 판을 짤 때 판을 짜가서 여러분들을 모아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죠. 여기 뜬다더라. 지금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한번 그걸 가지고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얘기해요. 스마트폰이 뜬다면 이 액세서리 시장, 스마트폰은 거의 두 종류로 갈라지죠. 이렇게 좁혀지죠. 뭐죠? 모데모. 아이폰 대 갤럭시 탭. 뭔가 달라봤자 화이트 앤 블랙이에요. 화이트 앤 블랙.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개성. 그러다 보니까 깍대기 시장이 더 뜨게 된 거예요. 저는 되게 특이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출강을 나가서 보면 깍대기 액세서리 그걸로 여러분들 액세서리 혹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 갤럭시 탭, 갤럭시 S. 이제 대부분이 여러분들 보급이 돼요. 점점 이걸 구입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나한테 정작 필요가 없어도 얘가 샀으니까 왠지 나만 소외받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따라 사거든요. 저도 따라 샀어요, 결국에. 강사들 다 사는데 내가 뒤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 건데 거의 기능 잘 안 써요. 앱도 안 받아요. 근데 차별화가 없으니까, 개성이 없으니까 깍대기 시장이 나온 건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예술 하시는 그 아티스트, 예를 들어서 샤넬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디자인한 그 케이스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직접 한 건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수천만 원대가 호가하겠죠. 그 패턴만 갖다가 입혀가지고 그렇게 파는 액세서리점이 이 깍대기 얼마일 것 같아요? 젤리로 만드는 형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형도 있어요.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면 여러분들 그런 거 살 것 같아요? 저는 혹했어요. 5만 원 정도 하는데 5, 6만 원 선. 처음에 나왔을 때 7, 8만 원 선이었대요. 사시겠어요? 근데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의외로 많이 샀대. 그래서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해외에 수출하는 게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근데 이제 콜라보레이션 이것도 너무 많이 이제 따라하는 족들이 생겼어요. 짝퉁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자꾸 다른 거 건드리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액세서리 시장이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2,500억 정도에 대한 시장이지만 앞으로 5,000억 정도 더 이렇게 크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똑같은 폰인데 나는 좀 달라 보일 수 없을까? 토끼 여기 있는 거 보셨죠? 또 뭐가 있어요? 망치같이 들고 다니는 거 있더라고요. 거의 무기 수준으로. 예, 막 스폰지가 이만큼 있는데 막 그걸 이렇게 들고 다녀요. 여보세요? 이래요. 예, 막 그런 것도 있고 남들과 어떻게 하면 차별화. 그죠? 예. 요 뒤에 이 사례들은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뭘까요? 아이패드의 커버가 단순하게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용성, 불편함을 해소하는 디자인으로 나왔죠.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아주 간단하죠. 예. 뭐 이런 거. 자, 뭘까요?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세계 유명한 정말 네노라는 갑부 중에 하나가 요트를 만들었는데 그 요트 디자인을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호화 보트, 요트. 밤에는 이렇게 빛이 나고요. 되게 이제 그 벌집의 형태를 따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거든요. 김현석이라고 하는. 혹시 아시나요? 네. 브로노이라고 하는 초호화 보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크기로 보자면 이 두 번째. 네. 갑부가 타고 다닌다고 하죠. 사람들의 욕구는요. 모르겠어요. 남들과 다르고 싶은 그 욕구 달나라까지 가나? 정말 달나라까지 가요? 갔죠 이미. 왜? 이런 거죠. 골프 배웠던 그 사람들이 애들이 따라한다고 골프를 넘어섰죠. 뭘로? 승마로. 승마도 이제는 남들이 따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요트로 넘어갔어요. 예. 근데 요트도 이제는 또 이렇게 알부자들이 이제 따라하다 보니까 예, 어디로 가요? 비행기? 전세기, 전용기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넘어섰죠, 이제는.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봤던 거가 아니라 언제나 설레임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기획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부자들은 설레이는 걸 좋아하니까. 웬만한 거에 이제 설레이지 않아요. 뭐죠? 달나라로 가잖아, 달나라. 우주왕복의 꿈을 팔아가지고, 그 전 세계 한정판으로 50명한테만 달나라의 꿈을 주겠다. 그건 정말 달나라 티켓을 팔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직 현실화된 것도 아닌데, 리처드 브랜슨은 그래서 팔았어요. 팔렸을까요? 거의 5초도 안 돼서 매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많은 거, 그런 느낌?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구글에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기도 해요.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의 대표작이 뭐냐면,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이런 거예요. 디자인이 내가 이렇게 차별화했다라고 해서 그게 참신한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메시지, 그들의 스토리를 가지고서 뭐예요? 말풍선으로 그냥 붙여놓기만 했어요. 붙여놓기만 했다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서 묶어서 상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걸 사람들이 이제 컨테스트로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런 거죠. 구글 맵스라고 해서 보면요. 여기 맛집에 가면 그 헐리우드 스타가 남긴 이 어록이 있다. 이러면서 구글 맵스에서 그런 서비스까지 해요.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뭔가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집단지성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집단지성의 힘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집단지성의 무리 안에 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집단지성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뒤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업 그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좀 봤는데 자,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회사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디자이너가 크리에이티브, 그렇게 우리 사장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즐길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주고 크리에이티브 하라 그러지, 언제나 정해져 있는 그 데스크 위에서 회의하자라고 하는 게 언제나 깨는 식의 얘기인데, 야, 오늘 왜 매출 이렇게 떨어졌어?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이제 마녀 사장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안 그랬어요. 회의는 거의 그런 식이죠. 마녀 잡는 거. 네.
그런 식의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자꾸 이제 문제를 지적해서 누군가가 이제 옷 벗고 나가야지만 그 문제가 풀린다라는 그 관점. 언제나 회의는 딱딱하고 그런 언제나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 크리에이티브가 나오겠어요? 네. 뭐 이런 회사는 약간 이런 인테리어 부분을 바꾸면서 44번 방 있죠. 이 컨셉별로 색깔별로 막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 회사로 와서 미팅을 하고 싶게끔. 이번에는 3번만 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싶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싶게 유도를 하는 거죠.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게, 어떤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크리에이티브를 얘기를 하면은, 크리에이티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원에도 보면, 즐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언제나 일을 즐길 줄 알아라. 구글 회사들은 즐기더라. 너네들은 왜 못 즐기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즐길 수 있어야 즐기죠. 그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트렌드에 대한 관점, 5가지 관점을 잡아봤어요. 첫 번째, 매시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건 모두 인간의 향해 있는 것들이에요. 네. 자, 매시업, 커넥티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한 건 없겠지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10년도의 트렌드는 2009년도의 트렌드는 탈출이었대요. 그리고 2010년도의 트렌드는 환상이래요. 그렇게 잡아가요. 뭐냐면 점점 불경기일수록 사람들이 그 말을 만들어내는 건데 막 그 불경기 뭐 탈피, 탈출 막 그래서 탈출 옷이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막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불경기니까 힘들어하겠지, 뭔가 탈피하고 싶고 대면하고 싶겠지, 뭐 넘어가고 싶겠지, 우울해하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냥 1차원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생각해서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그 우울함을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우울함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마음속의 의사가 되느냐고요. 그래서 자, 매시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약간 여기의 기능 아니면 얘 볼펜의 기능 이런 것들을 한 대로 묶어서 통합 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례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그런 사례잖아요. 스마트폰 모델요. 예전에 DMB 폰이 있었고, DMB 안 되는 폰도 있었고, 또 네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그 유료 서비스 예전에 KT가 했었죠. 근데 유료 서비스 자체가 이제는 안 되죠. 아이폰이 대항마로 들어오면서, 그죠? 그 모든 기능들을 아이폰이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만 하나 있으면 돼요. 어디든 가든 이제 찍으면 되는 거고, 카메라도 필요 없어요. 해상도가 좋으니까. 이거 하나로 다 되는.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을 다 접합시켜 놓은 거를 매시업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보통 디자이너 분들은 스케치 참 많이 하실 거예요. 뭐죠? 뭔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스케치해서,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스케치한 거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종이에다가 막 적어놓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하실 거거든요. 타자에 익숙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치한 디자인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디자인을 형상화하려면 스캔 따가지고 그것도 등록되는지 스캐너가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냥 좋은 아이디어 있더라도 그냥 머릿속에서 반짝 떠올리고 버리거나 아니면 까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도구가 뭐냐면 디자인, 이 스케치를 한 거 가지고서 바로 아까 실시간으로 이 조그만한 기계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인식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USB로 컴퓨터를 꽂으면 바로 형상화가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모양 잡았던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잡는 거. 여러분도 필요하세요? 얼마면 사시겠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시판이 되고 있어요. 얼마면 사실 것 같아요? 실용적이라면. 왜냐면 바로바로 내가 어떤 형상을 캐치해가지고 저희 언니는요, 참고로요. 그 붓에 대한 그 터치감을 배우시겠다고 1년을 그거 공부하시고서 그 붓에 대해서 그 포장 패키지 디자인 쪽이었어요. 그거 하시고서 결국엔 사용하지도 못한 채 결국엔 그렇게 버렸거든요. 그거 하다가 지쳐가지고 자기 혼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바로바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구상이 되면 스케치해서 바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접목하는 거. 199달러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초반에 나왔을 때는 50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좀 내려갔죠. 여기 써있어요. 요거 잉크링? 네. 한번 봐보세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팔리고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오늘 팔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네. 또 뭘 볼까요? 제가 이제 가치곡선을 좀 나눠봤어요. 이렇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비싸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제나 막히죠. 그래서 좀 저렴한 선에서 조금 하이 컨버전스, 테크놀로지 컨버전스로 가져갈 수 있는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뭘까? 핸드폰? 집에서 많이 보시는 건데? 그죠? 리모컨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리모컨, 뭐냐면, 이거 최근에 저희 집에 테레비를 샀는데, 아니, 막, 리모컨이 또 바뀌다 보니까 막 무슨 리모컨에 그 버튼이 그렇게 많아요. 한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요, 테레비가 이렇게 잘못 눌려가지고 뭔가 화면이 바뀌었는데,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전원 켜고, 끄고, 음량, 이것만 알아요. 나머지 기능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그죠?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기술을 또 보여주다 보면 사람들은 그냥 회피해버려요. 아니면, 뭐 그렇게 잡다한 기능들이 많냐, 안 써. 배척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뭐냐면 왼쪽으로 탁 움직이면 게임기 기능, 오른쪽 이게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자동 해제하거나 잠금할 때 이렇게 쓱 미는 거 터치로, 그죠? 터치로 옆으로 밀면 오락기, 아래로 밀면 마우스, 위로 밀면 키보드, 옆으로 밀면 리모컨의 기능이 되는, 이게 단순하지만 하나로 이런 모든 기능을 접합한, 그죠?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임기 형태로, 아니면 리모컨으로, 이런 거. 언제나 매시업. 예. 다양한 그 기능들을 한 대로 묶을 수 있는 매시업.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꼭 필요한 기능들. 자, 또 보죠. 이건 좀 독특해요. 자, 뭐냐면, 애완산업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왜 커지죠? 애완견, 이 케어 산업. 애완견이 뭐냐면 반려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죠? 노령화. 그리고 이제 같이 살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시부모님하고 다 따로따로.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해요. 야, 너 오래 살고 싶냐? 저 물어보면요. 아, 나는 오래 살고 싶고 길게 그리고 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래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잔병치레 안 하고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짧고 굵게 살고 싶대요. 한 방에.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그렇게 생각해? 재수 없으면 너 120살까지 산다? 왜냐면 생명이 연장이 되는 그 인체 공학적 기술이 늘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사업이 외롭다고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언제나 걔는 그런 게 있어요. 걔가 이게 사람이 때리고 학대를 하고 해도 언제나 그런 게 있거든요. 가족들은 되게 무미건조하잖아요. 왔어? 밥 먹었어? 들어가 자. 근데 가장 먼저 나를 반기고 가장 먼저 꼬리를 치는 건 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미소 자체를 언제나 주인을 향해서 뭐냐면 화분과 걔 집을 같이 묶어놨어요. 기능을. 이런 어떤 인테리어적인 관점. 또
이건 뭐예요? 흔들흔들 의자인데, 안락한 의자인데, 여기에 계집이 있는 거죠. 인간과 함께하는 강아지, 그죠? 개, 그죠? 개팔자가 상팔자인가요? 예, 네, 뭐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이면 이제 개도 그걸 느낀다라는 거죠. 예, 네. 여러분들, 저는 개도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개도 어떨 때는 가족과 오랫동안 살다 보면 개가 사람 같아. 아니 막 지가 막 우울해. 여러분들 개 키우세요? 네, 아실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뭐냐면 무슨 기능이 합쳐졌냐면 이 유모차 플러스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수레차 거기에다가 이렇게 잔디 깎거나 뭔가 일을 할 때 이렇게 도르래 의자, 네, 밀고 다니는 우리 할머니들 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팡이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매시업 묶었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감을 얻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네, 이건 뭐냐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이맥 버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요거를 되게 익숙해 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맥이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컴퓨터 아닙니까? PC 아닙니까? 근데 PC가 왜 어항으로 돼 있죠? 네. 그때 아이맥 그 출시될 당시에 아이맥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구형 컴퓨터 쓰잘데기 없는 어찌 보면은 폐기하기도 힘든 골칫덩이죠. 그런 거 누가 갖다 줘도 안 산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재활용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색깔별로 밤에는 빛도 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재활용의 어떤 매시업이 되었다. 자, 요거는 하나의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다가 갖다만 들이대면 막 동동동동 뜨는 거 있죠. 동동동동동 뭐 이렇게 여기 현실 세계인데 스마트폰 갖다 대면 뭐가 막 뜬단 말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가상현실, 맞아요. 네,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 증강현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그 기술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신기한가요? 안 신기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진화하는 버전이 뭐냐면 기술이 다가 아니다. 기술에다가 뭘 엮어야 된다?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 즐겨야죠. 화려한 기술만 보여주면 뭐 할 거예요? 자,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10분간만 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QR코드 아시죠? QR코드라고 해서 바코드처럼 요즘에는 원래 과자에 붙어 있던 거거든요. 네. 아까 대략 봤던 데부터 또 볼게요. 운전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임대용지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딱 비추면 차가 나와요. 증강현실로.
자, 예전에 우리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가장 초기 버전으로 나왔던 거는 3년 전에 전 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보여줘도 생소하게 지금 처음 본 거래요. 근데 가장 먼저 증강현실 마케팅을 했던 거는 모바일이 아니었고 어디였어요? 컴퓨터, PC에서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이 다 모바일 쪽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웹 기반이. 그죠? 원래는 컴퓨터 화면에다가 손바닥을 내놓으면 손바닥에 이렇게 QR코드를 여기다 올려놔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손바닥 안에 BMW 미니 쿠페가 딱 떠요.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너도 이 미니 쿠퍼를 가져볼 수 있는 꿈을 꿔라 막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때는 되게 신기했다. 손 안에 이게 생기니까 화면으로 봤을 때 바로 그런 식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했는데 여러분들 기술만 보여준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진보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그냥 사양되는 거고 기술과 플러스 엔터테인먼트냐 의료냐 아니면 뭘 더 접합해서 사람들한테 쾌적함 아니면 그 문제를 치유하는 아니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뭘 더 접합시킬 거냐 그죠? 예. 일단 여러분들 뭐 사례는 되게 앞으로 더 다양하게 보여드릴 건데 10분간만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려운 관점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 회사의 문제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는 남들에게도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쉽지가 않은 문제, 그것도 문제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회의 시스템 얘기했죠. 언제나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뒤에 벼랑박에는 회의는 짧고 간단하고 스피드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우리 사장님이 더 말이 많아지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말을 닫고 있죠. 왜? 그거 좋은 아이디어야. 한번 해봐. 그럼 그 순간부터 내 일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안 내려 그래. 그럼 그 아이디어를 내게끔 하려면 여러분들 그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서부터 하나하나 작지만 그런 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들 회피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왔던 사례가 뭐냐면 우리 사장님은 언제나 짜증을 내시죠, 회의 때는. 그래서 뭐가 문제고 누가 이걸 해결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계를 하나 마련해 뒀는데요. 그 기계가 뭐냐면 거기다가 돈을 걸어요. 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돈을 거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꼽아요. 회의 시간 30분 딱 조정해놔요. 근데 그 회의 시간을 넘어가면요. 뭐가 되냐면 넘어서 얘기를 하면 자글자글 돈을 먹어요. 네. 그 돈이 모이고 그 회의 시간 내에 딱 끝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돈을 모인 돈을 가지고서 맛있는 걸 사 먹거나 맛있는 점심을 먹어요. 기분 좋게. 그런 거거든요. 약간 여러분들 정말 문제가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나는 좀 멀리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문제를 즐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더 빠른 시간에 아이디어 사람들이 막 재미있게 참여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커넥트라고 하는 건 뭘까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뭐에 하나에 딱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연동해서 생각하는 거. 커넥트. 스마트폰도 왜 스마트폰이 대세냐? 뭐예요? SNS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그러면서 웹 기반이 이제는 돌아다니는 PC가 된 거죠. 클라우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작은 손 안에 내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멀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이 스마트폰이 지금 사람들한테 안 나와 있을 뿐이지 다 기술은 다 개발이 됐다라고 해요. 뭐냐면 자동차 키, 집 키, 집 열쇠. 그리고 집에 스마트 홈 시스템 있잖아요. 내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예. 그리고 보면은 이게 뭐예요? CCTV도 한눈에 그걸로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전자페이 결제. 예, 그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결국엔 내 손 안에 지갑, 의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막 DMB, TV 이제는 어디 가가지고 즐기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 모든 엔터테인먼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잡힌 거예요.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디자인을 생각하더라도 연동성. 자, 뭘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의류샵에 앞으로 많이 깔릴 거라고 해요. 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좀 끊기는 것 같은데. You can compare the different pictures so you can see what fits you the best. And if you still don't know which one is the best, you can send them. 뭐가 더 좋으냐? 이거 내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남자친구한테 보내는 거야, 핸드폰으로. 근데 남자친구가 그래 이게 더 예쁜데 이제는 꼬시기까지 하는 거죠. 네가 돈 대신 내줘. 그죠? 그런 거. 이거를 가지고서 바로 찍어서 또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예요? 디자인이 된 거긴 한데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수익을 생각한 디자인이죠. 고정불멸한. 여기에다가 이거 이제 디자인을 새롭게 까면 깔수록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쌓이는 거예요. 한번 디자인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이런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제는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보신 분 계세요? 지하철에도 여러분들 그 스크린 도어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시죠. 사물함.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또?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은데. 학교 쪽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스위트지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거 귀찮으면 차라리 거기에다가 스크린식으로 해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먼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거기 광고료만 먹고 살아도 여러분들 학교 쪽에다 아니면은 마트 쪽에다 협업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뭐냐면 디자인이 단순하게 한 가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 비슷한 사례로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미용실에다가 LED를 다 깔아줬어요. 어떤 사람이 LED 하나 줄 테니까 다른 한 70%는 네가 원하는 거 틀고 나머지 30%만 나한테 줘.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공짜니까 멋들어지는 LED 가지고 온 거죠. 당연히 깔라 그러죠. 근데 그 까는 것조차도 지 돈으로 낸 게 아니라 삼성이나 LG한테 협찬을 받은 거죠. 예, 깔았어요. 광고 수익 먹었어요. 이거예요. 전국적인 미용실이 아니라 청담동 미용실만 거기다가 명품만 까는 거예요, 막. 예, 홍보되죠. 예, 거기 수익 잡히죠. 브랜드 회사 몇 군데만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게 수익이 돈다니까요. 예,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언제나 광고죠, 광고. 예, 광고 수익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그렇죠. 여기에서 좀 더 진화된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가, 과연. 예. 화장실에 여러분들 그 모니터 TV 있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내가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공공의 시설물만 건드려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기회가 창출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매번 띄었다 붙였다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헬스장도 있죠. 헬스장. 이 TV 프로그램, 요즘에 이제 미디어법 통과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이제 우후장창 많이 생길 거예요. 더 프로그램의 질도 좋아질 거고.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TV 깔아주고요. LED 깔아주고. 예. 아니면 그것도 협상 받던가. 그런 거죠. 언제나 판을 짜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얘가 시키는 일 하는 사람, 이혼놈이 시키는 거죠. 얘 머리 굴리고, 그죠? 언제나 판을 짜는 사람들이 기회가 더 크게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돈을 크게 벌던, 아니면 인정을 크게 받던, 유명해지던, 그죠? 이것도 약간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포푸드닷컴이라고 아십니까? 포푸드닷컴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좀 빠르신데요? 본 적 있으세요?
예, 뭐죠? 햄버거를요. 예전에는 우리가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점 가면 그냥 만들어준 거 먹었잖아요. 이제는 레시피, 사람들이 내가 직접 선택한 메뉴를 가지고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먹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제가 언제나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해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강신정 버거 만들어가지고 올려놔요. 그걸 주문했어요. 자기가 그걸 먹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광고에서 사람들한테 포푸드 그 음식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고객들을 이용해서 그 고객들이 올려놓은 햄버거 있죠. 그걸 가지고서 올려놓는 메뉴에 쭉 올려놓는 거예요. 팔리면 뭐예요? 고객에게도 수익을 주겠다 이거죠. 네가 만든 햄버거 팔리면 수익 배당하겠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의 가장 원조가 뭔지 아세요? 정말 머리 잘 쓴 원조? 여러분들 앱 개발하면 돈 버나요? 앱으로 정말 사업하면 돈 벌던가요? 지금 앱 개발자들은 그래도 되게 고가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보편화되면 덤핑 이제 저렴해질걸요? 저는 스티브 잡스가 참 대단하다. 앱스토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지금도 한 20만 개씩 막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뭐냐면 정말 앱 만들어가지고 팔리는 걸 기다리고 있는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심리를 이용한 스티브 잡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 판을 짜는 사람들 언제나 그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요즘에 사람들 홈페이지 안 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게끔 저도 하나의 지금 그 이지 파워포인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자기도 한데요. 이지 파워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파워포인트 필요하잖아요. 그 파워포인트 폼을 올려요. 자기네들이 팔겠다고 올려요. 그럼 거기에서 팔리면 50대 50으로 수익 분배를 해줘요. 나중에 거기서 돈이 이제 얼마만큼 적립금이 쌓이면 그거를 현금으로 캐시로 바꿔줘요. 어차피 저 돈 드는 거 없죠. 그냥 판만 짜놓은 거일 뿐이죠. 사람들이 올리면 계속 뉴뉴뉴 뜨면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네. 앞으로의 지금 쇼핑몰도 그냥 물건을 내가 만들어서 제조한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식을 팔라고요.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벌면 나만 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벌게끔. 페이스북이 왜 사람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페이스북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러죠.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의미를 잃어요. 밥 먹었니? 나 오늘 된장찌개 먹었는데 약간 맛있게 먹었어요. 좋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언제나 얘기거리가 한정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쌓으려고 하고 목적이 결국엔 돈이라고 하는 건과 아니면 인맥도 결국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페이스북 대세긴 하지만 저는 페이스북을 갈아타는 모델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의미를 잃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인맥 쌓아서 뭐 할 건데. 정말 그래서 대통령하고 친구 되나 이거죠. 정말 내가 팔로우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아냐 이거죠. 그냥 수락해 줄 뿐이지. 아무리 내가 거기다가 그 강에다가 돈을 던져봤자 그 사람이 파동이나 하냐고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 버전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수익을 바로 벌게끔 해서 그 수익 쉐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또 하나의 사업을 하게끔 해라. 근데 나는 뭐예요? 대표자는 뭐냐면 거기에서의 배당, 그 50대 50으로 나는 그 50%를 계속 자동적으로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돈이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정말 그걸 봤어요. 자금자금한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떼는 돈이 뭉치면 어마어마해진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판을 잘 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게 있고 비슷한 케이스가 여러분들 크몽이라고 있어요. 크몽이라고 최근에 생긴 건데 크몽이 뭔지 아세요? 5,000원의 사람들의 지식 예를 들어서 보시면 5,000원에 한글 사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5,000원에 웹 기획을 해드립니다. 5,000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의 수익 모델이 뭐냐면 거기서 팔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거야. 그죠? 뭐냐면 자기네들이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신 그래서 거기 놀러 와서 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홍보해 준다라는 느낌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쿠팡 있잖아요. 쿠팡은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으나 물건이 중심이었죠.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알아서 홍보를 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홍보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힘을,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자, 대략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네트워크. 여러분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연동성을 가지느냐. 단순하게 요거를 위한 패키지 디자인이 아니라 언제나 이게 이런 형태도 되고 이런 기능도 하고 여기에 연동도 되면서 이제 그런 이렇게 접합 부분을 많이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도 되고 한번 만들면 언제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죠. 이거 좀 더 이렇게 만들 걸. 이렇게 디자인할 때 이거 왜 그거 생각 못 했을까? 왜 이거 못 했을까? 그때 가서 또 디자인 바꾸려고 하면 돈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처음에 잘 잡아야 된다고. 그런 다각적인 사고로 이게 이렇게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도 되지 않겠어? 한번 연동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익스피어리언스, 경험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경험을 판다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례를 보자면 이건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자, 이건 뭘까요? 사람들의 추억을, 이건 하나의 예술 작품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디자인 트렌드 보려면 보통 그 예술 잡지 쪽 많이 아티스트들 뭐 미술품 연구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면서 감을 얻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기도 한데 어떨 것 같아요? 포근할 것 같나요? 뜨개질한 거를 크게 키워놓은 거죠. 그죠? 뭐 이런 거? 약간 포근함? 이 재질은 딱딱한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스펀지 같은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공항 가시면요. 돌인데, 돌처럼 보이는데 누르면 스펀지인 거 아세요? 그거 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좀 자극하는 이런 거. 이런 카페트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거 볼까요? 이제는 여러분들 화장실도 그냥 용물을 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눈과 귀와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 그죠? 보면 무슨 느낌이 확 드나요? 약간 파도가 울렁이는 느낌? 이제 여기서 물이 나오죠. 그 위에서. 이런 느낌? 예. 자, 또 보여드리면요. 요걸 한번 볼게요. 정구가 감성을 가지기 시작했죠. 정구가 이제는 너무 사람들한테 빛을 주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 지친 표현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놓고 한 거죠. 늘어졌어. 지쳐있다. 정구도 지쳐있다. 이런 식의 디자인. 그죠? 감성적인 디자인. 예. 또, 자, 뭐 이런 것도 약간 자연, 내추럴리즘. 예. 그러면서 우리 보통 뭐 이미지도 사각 틀에 들어있는 거, 액자도 사각 틀을 얘기를 하는데 이 틀을 깨버린 거죠. 거울이죠. 거울이 흘러내린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 그죠? 뭔가 이렇게 되게 생동감 있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것도 하나 예술 작품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의 사람들이 특색 있는, 그러면서 자연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약간 내추럴리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걸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오감적으로 이건 무슨 맛이 날 것 같아. 그거에 여러분들 약간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면 색깔별로 맛을 냈잖아요. 색깔로 쭉 보여준 음료수가 있죠. 뭐가 있죠? 예, 비타민 워터. 걔네들은 그 비타민 워터 드셔보셨어요? 거기 안에 되게 디테일하신 분들은 거기 안에 보면 이야기가 숨겨져 있거든요. 스토리. 이 음료를 마시는 분들한테 권합니다. 여자를 뭐 한 방에 휘어잡을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구구절절하게. 그것도 색깔별로 다르게. 비타민 워터별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주 원산지는 수분 공급 센터, 막 이렇게 작전 센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재미있게 푼다고. 이거를 원래 외국인이 그 디자인하고 만든 건데 외국인이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알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피식피식 웃어요. 재밌대요. 그리고 되게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외국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나왔던 스토리텔링이 들어갔던 사례라고, 디자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거. 또? 그럼 이런 거.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내추럴리즘이 느껴지죠. 뭔가 이렇게 대나무 향이 날 것 같고. 그거의 성공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들
르빠겐조라고 아세요? 그 겐조 향수인데 향수병을 이렇게 되게 대나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그 병 모양이 되게 예쁘다. 예쁜데 무슨 예쁘냐면 어떤 자연을 추구하고 있는 이게 자연스러움에 대한 디자인. 그러면서 되게 그 병을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향수를 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런 거. 또 이게 있고. 자. 요즘에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마트폰, 이 아이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죠. 젊은 애들이 아이맥 들고 다니면서 어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되게 간지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쟤는 약간 트렌드 세터 같은 그런 느낌, 막 그런 얘기, 패셔니스트 같은 느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개성과 차별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분적인 액세서리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하나의 액세서리 아닌가요? 부분적인 액세서리?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다른 차별화. 또 볼까요? 이건 그냥 컴퓨터인데 컴퓨터에다가 뭔가 이렇게 씌웠죠. 그림을 붙였죠. 시트를 붙였죠. 뭐 이런 식으로. 천지창조도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있고. 머리를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뭐 이상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막 장풍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뭐 이런 식의 어찌 보면은 그 주변 액세서리를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개성을 줄 것인가. 한창 그때 신종플루 나왔을 때 있죠. 사람들 마스크 쓰고 다닐 때 막 전철 함부로 가지 않고 애들 다 마스크 씌웠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개성 어차피 쓸 마스크라면 거기에 막 혓바닥을 그려놓기도 하고 이빨을 막 여기에 막 해놓기도 하고 개성을 추구한다고요. 뭐 그런 식의 디자인도 많이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막 그런 거. 자,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아까 살짝 봤었던 건데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역할이죠? 다이아몬드 같이 막 빛이 나죠? 빛이 빛나고 있죠? 조금 더 보여드리면 뭘까요? 핸드폰을 뒤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충전기 역할을 하는 충전되면서 빛을 발하는 스탠드 역할이 되는 거죠. 아까 메쉬업에 대한 느낌도 약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기능도 있고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하자면 작은 형롱한 빛에 너만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들려줘요. 네, 되게 영롱한 빛을 발사하고 있죠. 이런 기구인데 밤에 이제 혹은 빛을 켜면 이렇게 돼요. 밤에는 더 이렇게 스탠드적인 느낌으로 또 고급스럽게 연출이 가능하죠. 이런 거. 아까 비타민 워터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워터도 여러분들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비타민 워터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기능성 음료라고 느낌이 들잖아요. 정말 비타민을 줄 것 같아. 생활에 활력을 줄 것 같아. 걔네들이 전광판 광고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냐면 비타민, 그러니까 너의 에너지를 충전해 주겠다. 갖다 꼽으면요. 핸드폰이 충전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꼽아서 음악을 들으면요. 그 음악 다운로드 기능도 있고요.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접합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건 뭔가요? 냉장고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광고 같은 것들을 있는 그대의 막 갖다가 꺼내 먹고 싶어 막 갈증 나는데 이런 식의 느낌 정말 리얼리지만 리얼리티하죠. 네,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워터를 여러분들 원래 우리 물도 아닌 것이 음료도 아닌 것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리어워터 O2 기억나세요? 그거 있었고 그 다음 버전으로 O2 거의 이제 있는데 2% 부족할 때 있잖아요. 2% 부족할 때가 이 비타민 워터를 따라잡으려고 1% 부족할 때, 2% 부족할 때, 3% 부족할 때, 4% 부족할 때, 5%, 100%까지 나와 있어요. 정황만 보면은 100% 부족할 때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안에 또 그 비타민 워터처럼 스토리를 거기다 만들어 놨거든요. 너와 내가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야 되냐, 막 이런 식의 어떤 사랑에 담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디자인 병기를
병을 예쁘게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의 사람에 대한 심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싶은 어떤 욕구, 예, 그 사람들의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디자인화한 그 물병,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합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자, 뭐 대략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넥트라고 하는 느낌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어서너시티 큐어 뭘까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치료에 대한 느낌이죠. 문제 치유가 아니라 감성적인 치유의 느낌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이걸 한번 사례로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건 나왔을걸요? 신고 뛰면은 나이키에서 그 출시를 한 건데 뛰면은 내 맥박수와 운동량과 칼로리 얼마 빠졌는지 이런 거 다 측정이 되죠. 그 기계는 나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아까 생명 연장 이것도 가능한 게 뭐냐면 내가 좀 이제 얼굴을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굴빛이 이상하다. 뭔가 감지됐어요. 그걸 바로 주치의한테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의료 시스템.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비슷한 게 뭐냐면 좀 무서운 세상이기도 해요. 뭐냐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광고도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 네, 이 TV가 사람의 그 미소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피부가 약간 일그러져 있고 약간 거뭇빛빛한 게 저 사람 뭔가 누구한테 채였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초콜릿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있거든요. 광고가 어느 시간대에 어떤 타겟을 두고 때려짓느냐. 정말 집에서 이렇게 가정생활하는 주부들 있죠. 홈쇼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보험 여러분들 안 들고자 하는 생각이 없던 사람도요. 하루 종일 자 여러분들 얼마까지 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자 보험에 드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얘기를 하면 보험에 들어야겠어.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진화가 돼서 그 사람의 얼굴을 판단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걸 판단해서 맥주 광고를 그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커스터마이징 딱 인식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광고를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네, 이제는 CCTV로 다 감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자전거가 나오면 자전거에 대한 액세서리 부품은 어떤 디자인으로 나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겠죠. 자전거도 여러분들 들고 다니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를 끌고 다니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자전거 길도 제대로 이렇게 정부에서는 많이 지원이 자전거도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편협해요. 땀 흘리면 어디서 씻어야 되냐고. 미국은 샤워 부스까지 있어요. 중간중간에.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철을 이용해도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도 이용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자전거 타고 이동하지도 마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자전거는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꼭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편리해지려면 접어도 돼야 되고 집에서도 하나의 사이클 운동용으로 또 사용도 가능해야 되고 아까 메시업에 대한 느낌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더 이게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가볍고 초경량. 여러분들 자전거 한 대 얼마인지 아세요? 삼천리 자전거 이런 것들은 한 5만 원, 7만 원, 15만 원이면 떡을 치고 사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이제는 자전거를 타야 되는 시대라고 한다면 자전거도 하나의 차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타는 가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 헬멧 도구서부터 이렇게 쭉 뽑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500에서 1000만 원까지 나오고 이 자전거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거의 차 한 대 값으로 나오는 자전거가 있더라고. 왜 사? 이랬더니 이건 나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아까 명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거라고요. 그걸 사면 자기 명품 되는 거라고 생각해. 예, 정말 명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뭘까요? 자, 보세요. 이거 점점 여자들이요. 사회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시크해져요. 건어물려 아시죠? 손도 못 대게 하고 약간 딱 격을 지키는 여자들. 사회성이 난 소중하니까. 근데 그런 여자들이 더 이런 거죠. 사랑 결핍증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시크하게 다가가니까 남자들이 못 다가서는 거야. 그래서 디자인을 했죠.
꼽아도 됩니다. 안아주셔도 됩니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로, 그죠? 이런 것들. 자, 아까 뭐 이런 신발도 이런 신발이 뭐냐면 신발에다가 기능을 넣은 거예요. 뭐냐면 뛰면 동력 에너지. 요즘엔 이제 앞으로 대체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가 더 부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 에너지예요. 뛰고 운동하고 그냥 걸어 다니면 핸드폰이 충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것도 봤거든요. 그 핸드백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여쭤볼게요. 핸드백인데 전지판이 있는 거예요. 태양열로 DMB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전 주부들한테 얼마면 사시겠어요? 안 팔리대요. 왜 안 팔리냐면 DMB가 우리 아줌마들 유혹하는 DMB가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에 있는데 그걸 굳이 거기다가 TV를 여기다 박아가지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고 자랑하겠다고. 근데 30만 원은 원래 5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30만 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더라고요. 망했어요. 네. 근데 대체 에너지 앞으로 여러분들 그 동력 장난감. 이게 애들이 전지 먹는 것도 이것도 수은 같은 거 납성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안 좋대요. 근데 애들이 맞고 이렇게 1살, 2살 배기 애들은 빨잖아요. 그런 것들도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 한마디로 이제 태양열 받아가지고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면 애기들 이렇게 막 만져가지고 드르륵 돌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전기를 써서 아니면 연료를 써서가 아니라, 연료를 태워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한 발전도 있고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해드리려고 했던 요거. 뭐냐면, 빅토리아 베컨은 이게 자기의 그거예요. 자기를 말해주는 프라우드예요. 이걸 버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 되게 유명해. 키를 신는, 이분이 키가 작아요. 키가 한 158? 이 정도 된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키를 신으니까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땅꼬마로 내려앉고 싶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시면은, 더 잘 보이시면 여기 발이 휘었어요. 그리고 발이 되게 외계인 같아. 우리 있잖아요. 젊었을 때 그 높은 힐 신고 다닌다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면 발이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저도 약간 발이 휘었어요. 네. 막 힘들게 그걸 삐쪽 구두를 신고 다니고 뛰어다녔기 때문에. 근데 요거에 대한 하나의 문제 해결. 여자들은 이게 되게 심각하게 아프거든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멋이 더 소중하잖아. 젊을 때는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신발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맞춤형 신발. 이 깔때기만 갖고 있으면 이게 부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뺐다가 붙였다가 자, 이거는 여기 안으로 밀어 넣은 거죠. 접었다가 폈다가. 예. 보여드릴게요.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Choose shoes. 너에 맞춰주겠다. 네가 원하는 디자인이 예쁜데 플랫 슈즈다. 이거를 높이고 싶다. 단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세트로 구매하면요.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 구두도 옛날에는 하나 사면 오래 신었지만요. 지금은 멋으로 사잖아.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사더라고요, 구두를. 예. 신상털이, 신상녀, 서인영 아시죠? 걔네 집에 가보면 구두만 100몇십 컬레래요. 뭐야 도대체. 걔의 가치는 뭐죠? 네,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개성도 있겠지만 자기에 맞는, 자기가 추구하는 멋을 살려주는 이런 형태로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를 치유하는 디자인 또 뭐가 있을까? 이것도 하나 볼 수가 있겠죠. 핸드폰 액세서리가 단순하게 커버하는 기능만 있다면 남자들은요, 장지갑 안 들고 다니잖아요. 거의 장지갑 쓰는 사람들 없을걸요. 여자들이 장지갑을 많이 쓰죠. 근데 그것도 불편해서 반지갑 쓰는데 반지갑도 불편해서 두껍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뒷주머니에 넣으면 볼록 하잖아요. 그거를 안 하려고 동전지갑 자체를 없앴고요. 그러면서 머니클립 아시죠? 돈만 이렇게 끼워가지고 클립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불편해서 돈도 안 갖고 다녀요. 카드만 하나 들고 다니는데 무슨 지갑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어차피 핸드폰 들고 다닐 거라면 여기다가 지갑 기능을 해라 이거죠. 이런 거.
이런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그죠? 될 수가 있겠죠. 이건 뭐냐면, 우리 아프리카 난민들 보통 보면 이제 사회공헌, 그러니까 구호품을 주는데, 쓸모있는 구호품,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기다 이제 그 스토리를 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쉽게 그 부모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난민촌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질병으로 거의 막 무슨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많이 죽어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법을 적어서 문제를 치유하면서 아이한테 이게 포근히 감싸주는 담요의 역할도 하면서 이런 것도 있죠. 뭘까요? 상처가 났는데 너의 상처를 치유해주겠다. 이 피가 고이면요 스마일이 돼요. 내가 너의 상처를 꼭 치유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이 스마일 메시지, 이런 것들도 좀 참신하지 않던가요? 그죠? 이건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자, 그 마트를 갔더니, 우리나라 사례예요. 마트를 갔더니 AA가 있는 거야. AA 좀 비싸죠? 여러분들 하이퍼시스 그나마 저렴하죠? 예. 그죠? 그래서 AA가 하나를 사면 바이 원 게런 프리래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준대.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막 이만큼 쌓아가지고 가져가서 이번에 2배치기로 산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매대에 딱 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공짜로 안 주네. 저희 공짜 아닙니다. 뭐예요? 승질을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또 너무 쉽게 맞춰버리셨어요. 자, 바이온 게런 프리, 여기 녹색연합이라고 있죠. 이게 힌트였어요. 캠페인이죠. 이런 거죠. 한 면을 쓰고 우리는 보통 버린단 말이죠. 그냥 페이지로 버린단 말이에요. 뒷면도 있지 않느냐. 한 면을 얻으면 나머지 뒷면도 얻을 것이다. 게런 프리, 바이원 게런 프리,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죠? 자연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그죠? 환경보호에 일조하자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는 하나의 포스터에 대한 사례이긴 한데 대상을 받았어요. 세계적인. 이렇게 각 티슈를 만드는 것도 사람들한테 딱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죠. 예전에 일본에서 티어베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는 북극곰 해가지고 이렇게 차에다가 그 온도계인가 뭔가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서 언제나 티어베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막 그런 식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기도 했죠. 앞으로 여러분들 디자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안 됩니다. 금지합니다. 사람들은 더 하고 싶어요. 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뭔가 이렇게 부셔버리고 싶어.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요놈. 사람들은 뭔가 대면해서 자기가 직접 부시고 뭐하고 하게 되면 자기한테 다 리스크로 돌아오니까 이걸 대면해가지고 이런 피규어로 만드는 거예요. 이 피규어를 되게 많이 산다니까요. 나무를 아그작 이건 스트레스 푸는 용도. 사람을, 이걸 토끼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여러분들 무시무시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 재밌다라고 사요. 또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그죠? 난 막 먹지 말래. 요즘에 다이어트 열풍이죠. 그러면서 막 살 빼는 게 막 나오니까 이제는 살찐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죠? 막 먹으면 안 돼? 내 욕구를 대신해주고 있죠. 담배도 피고 싶고 맘대로. 그죠? 네. 여기까지 대략 받고. 자, 저 헷갈려요. 레소넌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말 맞추는데도 제가 이 영어 사전 찾아보고 의미 찾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다 만든 얘기예요. 네. 트렌드란 무엇인가? 결국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답이란 없는데 언제나 견해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사람들이 그걸 많이 따르고 추종한다면 여러분들의 견해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약간 스토리텔링. 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인데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가장 유명한 사례가 있죠.
거의 한 100년, 80년, 100년 전통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녀의 스토리. 여자의 인치, 그 바디 인치수를 남자들한테 이상학적으로 34, 24, 34를 알려준 스타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 몸무게가 얼마만큼의 몸무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자기 와이프 몸무게 45로 알고 있대요. 그런 다음에 안 재본 거야. 45가 최적선이라고. 여러분들 가능한 일인가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예? 정말 마른 뼈다귀 아니고서야. 그렇지 않던가요? 얼마로 생각하세요? 정말 55 이러면 야 비만이다 살 빼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정상 체중이에요. 그죠? 바비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나와요. 지금 갑작스럽긴 한데 바비, 늙은 바비, 인생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과 같이 하는 바비. 그리고 바비가 80년이 됐는데 남자친구가 누구예요? 켄이라는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켄이 80년 동안 이게 지겨운 거예요. 바비도 바람을 피기 시작해서 연대별로 남자가 바뀌죠. 지금은 연하의 남자를 사귀고 있대요. 바비가 나왔어. 자, 레이디 가가 바비. 레이디 가가 최근에 큰 사고 쳤죠. 알몸으로 이렇게 나왔죠. 이런 바비. 그리고 달나라에 간 바비. 이제 바비가 그 형태 자체가 어떻게 변했냐면 중성적으로 변했대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 막 조카 애들도 다 바비 인형은 하나씩 갖고 있어요. 한국인의, 필리핀의, 미국의. 근데 옛날에는 서양적인 체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얼굴하고. 근데 이제는 짬뽕이죠.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약간 한국적이기도 하고 미국적이기도 하고 얘가 이상해진 거야. 외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무섭게 생겼죠. 그런 거가 있죠. 이게 점차 이제 문화를 닮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바비를 흑인으로 만들면 어떤 사람은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 이럴 수가 있거든요. 세계적인 바비가 되다 보니까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 니즈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미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인도인이야 뭐야 그죠? 이런 거. 이것도 재미있는 사례예요. 뭘까요 여러분들? 되게 사람들한테 웃음을 선사해주는 재미있는 사례가 될 수가 있죠. 주먹밥이에요. 주먹밥인데 검은 빵을 넣으면 이 사람의 머리가 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지하철 타실 때 오디언 광고가 그거였는데 사람이 거기 앉으면요 머리가 막 크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막 검은 머리였는데 사람이 거기 앉으면 대두가 돼버리는 거야. 그걸 막 누가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많다, 아이디어가 많다를 이렇게 형상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는 이 디자인이다. 아디다스가 USB에다가 캐릭터를 넣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정직한 캐릭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안 샀죠. 그래서 약간 문제아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바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 이런 사례. 아까 사람들은 약간 뭔가 너무 너무 정도를 걸으면 약간 부시고 싶은, 약간 엘리베이터도 보면요, 뭔가 뜯어놓잖아요. 그런 심리, 그죠? 뭔가 조금만 열려있으면 그거 뜯어보고 싶은, 스티커도 막 찢어보고 싶은 그런 심리. 이제 그런 게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음료 같은 것도, 이거는 약간 제가 사례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일본에 있는 자판기 기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물을 가지고서 그대로 세워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LED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성물을 안 집어넣더라도 LED로 다 꾸밀 수 있다는 거죠. 땡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또 응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살짝 얘기했던 이거를 그냥 디자인적으로 LED를 꾸며놓은 거, 이거 돈 들여가지고 LED를 꾸며봤자 돈 어마어마하게 들죠. 여기에 대한 업버전, 진화된 버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광고를 실으면 되죠. 이게 원래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만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평소 때는 뭐 뉴스 광고라든지 제품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차피 프로그램은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에 따라서인 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건 뭘까요? 토마토 케첩? 토마토 케첩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토리를 제가 왜 디자인에 심어라라고 하냐면 언제나 여러분들은 브랜딩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제품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가져가는 언제나 치고 빠지고가 아니라 관리가 되어야만 브랜드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순간 한순간의 이미지로 사라질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어떤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지니더라도 오랫동안 끊임없이 가는 디자인이 아니라 디자인 플러스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그 통조림 토마토가 아니라 뭘까요? 토마토를 무슨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던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마케팅을 한 건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토마토 축제라고 해서 어떤 나라에 가보면 토마토 던져가지고 막 길가에 막 깔아놓고 하잖아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디자인을 가지고서도 사람들한테 문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파리 광장에 가보면요. 쭉 전광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거도 거기 있다고.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 로고를 어필하지만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이 모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그 사진 찍을 때 보면 저기 멀리에다 사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사람이 그 안에서 노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생일 케이크 아니면 아령 사람들이 멀리서 그 간판에다 대고 멀리서 이렇게 후 불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올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 말풍선 이걸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인증샷을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인증샷 놀이.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불어보는 거 연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프리커라고 아시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프리커 되게 아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사이트. 예, 거기에다가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놀이로 즐기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알리고 싶다 보니까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맥도날드는 어찌 보면 사람들은 광고라고 생각했던 어떻게 하면 로고를 그대로 알리느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즐기게끔 만드느냐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고 공유하게끔 그 사람들이 하나의 홍보가가 되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 형태로 바꿔버린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보여드리면 책갈피죠. 책갈피인데 우리 보통 책을 이렇게 부분 섹션을 나눠 놓을 때 아니면 내가 읽은 부분 체크할 때 근데 여기 안에 또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바다 세계를 뭐냐면 막 신데렐라 스토리를 내가 꾸밀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책갈피로 하여금 재미있는 구성. 또 하나의 세 개의 스토리가 있지만 또 하나의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언제나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있죠. 내가 뭔가 만들고 싶고 꾸미고 싶고 레시피 하고 싶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만들어진 아까 그 햄버거보다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수익화로 팔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오버가 됐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나만 갖고 싶어하는 특유 아이템 이거 돈 주고도 못 사요. 왜냐하면 뭐 돈 주고는 살 수 있겠죠. 한 땀 한 땀 땄다고요. 이거를 구슬로 꿰었다고요. 이 사람이.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본다라는 건데, 자, 매시업은 뭐냐? 기존의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 커넥트, 익스피리언스,
네. Authenticity Cure. 저 발음 되게 안 좋죠? 네. 레소넌스. 언제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디자인을 단순하게 요즘에 막 트렌드 따라간다고 에코 디자인, 막 콩기름 써가지고 막 포장한 그 과자, 제과 쪽에 나오는 그런 디자인이 많이 있는데 되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콩기름을 썼다고 사람들이 사줄 것 같은가? 네. 이런 건 있죠.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양심상으로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다 갖다 버리거든요. 근데 한 5분 정도 쓰레기통이 이렇게 주변에 길 가다가도 없으면 그냥 어이구 놓쳤네 이러고 가버려요. 그게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외치는 거, 친환경이기 때문에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욕심이에요. 사람들은 아직까지 친환경 제품이 아닌 거,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친환경 제품을 사겠지만 이게 월등하게 좋다면 친환경을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친환경이 1위이지는 않아요. 거기다 플러스 친환경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고객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가? 자, 디자이어를 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모모의 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집단지성의 힘을. 그죠?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무엇이죠? 오늘 제가 계속 주창했던 거? 문제죠. 네. 언제나 이런 거죠. 내가 심각해서 내가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관점처럼 문제는 나에게 또 하나의 기회다. 사람들이 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혁신적으로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영웅이 되십니다. 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도전하시면 여러분들은 고만고만한 그거 해도 티가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언제나 해도 티가 안 나는 일에 도전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그 주변부를 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포지셔닝 돼야지만 남들과 다르게 확실한 차별화를 가져갈 수가 있느냐. 그죠? 지속 가능한 뭐가 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언제나 브랜드가 되기 위해 디자인을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또 이렇게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적게 알려드렸다면 여러분들 트렌드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제가 오늘 이 사례들은요 어디에서 다 찾았냐면 저희 사이트예요.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를 쓴 겁니다. 집단지성의 힘. 이 사이트 이 시그널들 있죠?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올려준 거예요. 수익 배분 이런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쭉 여러분들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할 수 있는 감에 대한 사례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못다한 아이디어에 대한 발상이 필요하시다면 뭔가 갈증 나신다면 이 트렌드 코리아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목표 달성 부분이에요. 이게 언제나 금요일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로 해서 뭐 트렌드도 있겠고 뭐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기획에 대한 관점도 있고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니까 금요일만큼은 이거죠. 오늘 먹고 죽자. 그 다음날 깨어나면 머리만 아프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지식 충전의 시간으로 하나의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고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